용돈이라도 받고 사시려면 포기하세요. 정숙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문 앞을 막아선 채 차갑게 말했어요. 정숙의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죠. 복도 끝 창문으로 빗줄기가 보였어요.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죠. 순간 정숙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저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믿었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김정숙, 올해 68, 남편 떠나보내고 2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로 묵묵히 살아왔어요. 분식집 30년 하다 손목이 망가져 이제는 세입자 월세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죠.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도장 하나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야기는 지난 3월, 한 달 전 화요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죠. 라디오에선 7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정숙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작은 주방을 채웠죠. 탁자 위엔 관리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숙은 안경을 쓰고 장부를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1층 편의점, 월세 입금 완료. 2층 학원, 월세 입금 완료.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숙은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죠. 손목이 아파서 떡집은 접었지만 건물만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었으니까요. 정숙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볕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죠.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미정이었죠. 정숙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평소 미정은 명절 아니면 거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주말에 제가 한번 들를게요. 보고 싶어서요. 통화가 끊겼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가웃거렸죠. 무슨 일 있나? 오후엔 아들 경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별일 없죠? 그래. 아들 회사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엄마 건물은 문제 없으시죠? 아들이 건물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아들 모두 평소와 달랐죠. 너무 다정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눌렸죠. 주말 토요일 오후 1시 인터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정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총각김치 담가왔어요. 포장 비닐이 바스락거렸죠. 정숙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고맙긴 한데, 갑자기 웬일이야? 요새 어머니 생각 많이 나서 왔어요. 미정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를 넣고 앞치마를 두르더니 주방으로 갔어요.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미정을 지켜봤어요. 냄비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죠.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정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습니다. 평소 미정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도 일찍 돌아가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미정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말했죠.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세금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세금?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미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문이 닫혔죠.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정숙은 탁자 위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세금 얘기. 왜 갑자기?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속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죠.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친절했어요. 정숙은 이불을 끌어당겼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화요일 정오,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았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미정이었어요. 또 장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결혼 초엔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달랐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왔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요새 건물 관리 힘드시죠?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할 만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도 나이 드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숙은 잠시 미정을 바라봤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창밖으론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평온한 오후였죠.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여보라고 떠 있었죠. 아들 경수였습니다. 미정은 스피커폰을 켰어요. 엄마, 정숙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아들 밥은? 먹었어요. 엄마. 미정이 세금 얘기했죠?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옆에 앉은 미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응, 들었어. 경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빨랐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명예 잠깐 바꾸면 세금 많이 줄어든대요. 회사 동료들도 그렇게 했대요. 정숙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명의를 바꾼다는 게 걱정 마세요. 미정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어요. 엄마, 미정 말 믿어도 돼요. 통화가 끊겼죠. 정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은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미정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죠. 1,000만 원.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부담되실까봐 세금 내실 때 보태시라고요. 진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정은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어요.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이 처음 집에 왔을 때였어요. 가을 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경수가 미정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미정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정숙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들어와. 그때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고 싶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나쁜 마음을 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쳤어요. 정숙은 그것을 내려다봤죠. 명예 이전 동의서.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2달만 제 이름으로 해요. 그럼 세금이 확 줄어요. 정숙은 안경을 썼어요.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예 이전 동의서, 소유권, 이전.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은 서류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2달 뒤에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미정은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가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렸어요. 정숙은 도장을 바라봤죠. 여보, 도장은 쉽게 찍는 게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도 괜찮다고 했고 정숙은 도장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꾹! 도장이 찍혔습니다. 얇은 종이가 눌리며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박혔죠. 미정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숙은 그 웃음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미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며 돌아봤죠. 곧 다시 올게요.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은 고요했죠.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숙은 식탁 위를 바라봤어요. 도장 케이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정숙은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중얼거렸어요. 잠깐이라는 말이 제일 무섭더라.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장 찍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죠. 손끝에 떨림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론 바람이 불고 있었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괜찮을 거야. 가족인데.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함정인 줄은.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4월 초, 정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5일이면 들어오던 월세가 없었어요. 1층 편의점 60만 원, 2층 학원 80만 원. 둘 다 입금되지 않았죠.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코트를 입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건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어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 편의점엔 손님이 몇 명 있었죠. 정숙은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딸랑,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이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세 입금 안 하셨던데요. 사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길 기다렸어요. 가게가 조용해지자 편의점 사장은 얼마 전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서류를 보여주며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자기한테 월세 입금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자분이요?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장은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숙에게 건넸어요. 명함엔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도 보여주시고 명예 이전 등기부등본도 보여주셔서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정숙은 말을 잃었어요. 편의점 사장이 모르셨냐고 묻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사장 앞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았죠. 정숙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물 벽에 기댔죠. 차가운 벽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미정아, 이번 달 월세 너가 받았니? 1시간 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거슬렸죠.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가족인데 괜찮을 거야. 정숙은 자신을 다독였죠. 미정아,
왜 월세 계좌를 바꿨니? 그게 관리하기 편해서요. 2달 뒤에 명예 돌려드릴 때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5월 초, 도장을 찍은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정아, 이제 2달 됐어. 명예 언제 돌려주니? 답장이 왔죠. 어머니, 세무서에서 서류 확인 중이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숙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설마,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정숙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며 걸었어요.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샀죠.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옆 동네 순자였어요. 정숙과는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오랜만이에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둘은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건물 파신다며요?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소리야?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아니, 며칠 전에 우리 동네 부동산 갔다가 봤는데 어머니 건물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매물로요.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건물 주인 제가 아는 분인데 파신대요? 그랬더니 며느님이 오셔서 내놓으셨대요. 정숙은 말을 잃었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죠.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벤치 옆으로 시장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멀게 들렸죠.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정숙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순자야, 나 먼저 갈게.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순자가 말한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들었죠. 40대 남자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제 건물이 여기 매물로 나왔다는데요. 사장은 잠시 정숙을 보다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주소를 말했죠. 사장이 맞다고 하는 순간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김정숙 정말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건물주 분이 왔다 갔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을 봤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건물 사진을 발견했죠. 1층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층 학원 간판도 선명했어요. 정숙은 그 사진 앞에 멈춰섰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어요. 차가운 종이 촉감이 느껴졌죠. 매물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4억 5천. 시세보다 낮았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제가 건물 주인이에요. 사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건물주 분이 직접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죠. 이 매물 내리세요. 지금 당장.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명의자 본인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신 거라 제가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밖은 흐렸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보, 어떡해요? 우리 건물이 팔리려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정숙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보자. 문자는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정숙은 며느리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은 우산을 접었어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라.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건물 팔려고 내놨니? 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해예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천천히 얘기해요. 미정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해. 미정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정숙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미정은 문틀을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빚이 많아요. 그래서 내 건물을 팔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나아요. 어머니도 나중엔 도움될 거예요.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걸 허락도 없이 네가 정해. 당장 부동산 가서 매물 내려. 지금 당장. 미정의 표정이 변했어요. 부드럽던 얼굴에서 뭔가가 빠져나갔죠. 어머니 명의는 이제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 건물이에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정숙이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미정이 문을 반쯤 닫았어요. 그건 내 건물이야. 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라고. 미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하지만 곧 돌변했습니다. 용돈이라도 받고 사시려면 포기하세요. 정숙은 얼어붙었어요.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죠. 정숙이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미정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정숙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어요. 정숙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 촉감이 느껴졌죠.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용돈이라도 받고 살라고? 내 건물을 포기하라고? 정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죠.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젖은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죠. 부동산 사기 변호사. 정숙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무언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죠. 냉정한 각성이었습니다. 정숙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젖은 옷을 벗었어요.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죠. 하지만 몸은 따뜻해져도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68배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는 처졌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와 탁자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고 남편의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죠. 여보, 이 건물은 당신 살림이야.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어요.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새벽 5시. 정숙은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검색해뒀던 법무법인 목록이 떴죠. 정숙은 그중 한 곳에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아침 9시를 기다렸죠. 아침 9시, 정숙은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오피스텔 5층에 있었어요. 정숙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버튼을 누르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예약 여부를 물었습니다. 정숙은 예약 없이 왔다고 말했어요. 조금 기다리면 상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죠. 정숙은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다른 손님들도 몇 명 앉아 있었죠. 정숙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경을 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을 불렀죠. 정숙은 일어나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법률 서적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자를 권했어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 사본, 편의점 사장이 준 며느리 명함, 부동산에서 찍어온 매물 사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쳤어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세금 감면 명목으로 명의 이전을 요구했던 것, 2달만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던 약속, 돈까지 입금해서 안심시켰던 것, 그리고 월세를 가로채고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것.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메모를 하고 있었죠. 정숙의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세금 감면이라고 속여서 명의를 이전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명예 이전 취소 소송과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어떡해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매매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매매 금지 명령을 내려준다고 설명했죠. 오늘 안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며느리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했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불러줬습니다. 변호사는 타이핑을 하다가 물었어요. 아들도 이 사실을 아느냐고.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속았다고.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문제라 더 힘들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법은 정숙 편이라고. 이건 명백한 사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서류 준비하고 내일 아침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경찰서 고소장도 같이 접수하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을 바라보며 힘내라고 말했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정숙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무거웠죠.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며느리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상처받을 텐데. 정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벤치 옆으로 비둘기 몇 마리가 날아왔어요. 땅을 쪼며 모이를 찾고 있었죠.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따르릉, 따르릉. 이번엔 받았습니다. 경수가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고 물었어요. 정숙은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경수는 회사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이가 건물 팔려고 매물 내놨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미정이가 그럴 리 없는데. 정숙은 계속 말했어요. 명의 이전이 세금 감면이 아니었다고. 미정이가 건물을 가로채려고 한 거라고. 월세도 이미 미정이 계좌로 받고 있다고. 편의점 사장한테 직접 들었다고 말했죠. 경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정숙은 부동산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바로 가겠다고만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공원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벤치 앞으로 굴러왔죠. 정숙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정숙의 일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경수가 어렸을 때였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경수는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과 정숙은 경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말했죠. 아들 잘 키워서 이 건물 물려주자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평생 모은 거니까 잘 지키자고 대답했죠. 하지만 지금 그 건물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기는커녕 며느리한테 빼앗길 위기였죠.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각성이었죠. 정숙은 눈을 떴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뺏길 수 없다며.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변호사가 보낼 서류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 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숙은 공원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 건물 지키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바스락거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여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어요. 경수는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동료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죠. 하지만 경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경수는 엄마가 말한 부동산 주소를 보여줬어요. 차 안에서 경수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경수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택시가 멈춰 섰어요. 부동산 앞이었습니다. 경수는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죠.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수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죠. 이 건물 매물 나왔냐고 물었어요. 사장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 있다고. 보러 왔냐고 물었죠. 경수는 숨이 막혔어요.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을 봤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엄마 건물 사진을 발견했죠. 1층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층 학원 간판도 선명했어요. 어릴 적 자주 놀러 갔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경수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매물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4억 5천. 시세보다 낮았어요. 금매였습니다. 경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사장이 뒤에서 물었어요. 이 건물이랑 연관이 있냐고.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경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경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본 사진은 진짜였습니다. 엄마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경수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경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10층에 도착했습니다. 경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엔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경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어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을 바라봤죠. 미정은 경수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미정아, 엄마 건물 판다는 게 사실이야? 미정은 시선을 피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경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가 감히 엄마 건물을 팔려고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빚이 너무 많다고 살려고 그랬다고 말했죠.
나중엔 도움될 거라고 했습니다.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금 감면은 거짓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경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정은 경수 옆에 앉으려 했어요. 경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나 이제 못 살겠어.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애들도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울며 매달렸죠. 하지만 경수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겼어요. 가방에 넣으며 나왔죠. 미정이 경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팔을 빼냈어요.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엔 침묵만 흘렀죠. 경수는 엄마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죠. 경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수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정숙은 경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경수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바보였어. 목소리가 떨렸죠.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다고, 미정 말만 믿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정숙은 경수를 안았어요. 경수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탁자 위엔 변호사가 보낸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경수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이거 다 진행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정숙은 경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거실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수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정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정숙이 라면을 들고 나왔어요. 식탁에 놓으며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라면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경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경수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든든했습니다. 경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숙 옆에 앉았죠. 엄마, 저 여기서 며칠 있을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경수는 중얼거렸죠. 아빠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잘했다고 하셨을 거라고. 내가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번 침묵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어요. 경수도 함께 일어났죠.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어요. 9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준비됐으니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정숙과 경수는 함께 나섰습니다. 법원은 시내 중심에 있었어요. 큰 건물이었죠. 정숙은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경수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함께 안으로 들어갔죠.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함께 접수창구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증을 줬습니다. 부동산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틀 안에 법원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그럼 건물 매매가 중지된다고 말했죠. 정숙은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법원을 나와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절차를 설명했어요. 이제 경찰 고소장을 접수할 차례라고. 그리고 명예 이전 취소 소송도 진행한다고 말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경수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 왔냐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수도 문자는 많이 왔지만 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며느리 쪽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했죠. 이틀 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에서 매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이제 건물은 팔리지 않는다고.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정숙과 경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정숙의 진술을 받았어요. 언제 명에 이전했는지, 어떤 말로 속였는지, 얼마를 입금했는지 정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수도 옆에서 증언했어요. 자기도 속았다고, 세금 감면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죠. 진술이 끝나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하겠다고, 출석 통지를 보낼 거라고 했어요. 정숙과 경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했어요. 미정이 경찰 조사받고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그럼 명의가 돌아온다고 말했죠.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일주일 뒤 미정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가 나갔어요. 사기죄 혐의였죠. 미정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어요. 형사가 앞에 앉았죠. 명의 이전할 때 세금 감면 목적이라고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론 건물을 매도할 목적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월세 계좌를 바꿨냐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냐고.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그랬다고.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순순히 자백했어요. 미정은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벽에 기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수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못했어요. 미정은 경찰서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미정이었죠.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미정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팔짱을 끼고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미쳤었다고.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정숙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일어서.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발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돈 받고 살라고 했던 말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말했죠.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내 인생을 망치려 했는데 그걸 용서하라고?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돌아섰어요. 돌아가. 법정에서 보자.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정숙은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미정이 아파트 입구를 나가는 게 보였죠. 석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명예 이전 취소. 미정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1년. 경수는 엄마를 안았어요. 정숙은 경수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죠.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어요.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판결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오전 정숙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기 건물이었죠.
1층 편의점에선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2층 학원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짝였어요. 눈이 부셨죠. 정숙은 건물 벽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편의점 사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잘 되셨다고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죠. 사장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자기들도 걱정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부르렀습니다. 사장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말했죠. 정숙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았어요. 경수가 옆에 앉았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혼 서류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경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괜찮다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라고, 자기가 제대로 못 봤다고 말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벤치 옆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고 물었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할 거라고 말했죠.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따뜻했어요. 저녁, 정숙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구겨진 곳도 있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정숙은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어요. 정숙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죠. 김정숙 여보 지켰어요. 우리 건물 끝까지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 흔들렸어요. 정숙은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고생 많았어.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정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탁자 위엔 명예 이전 취소 확정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자기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김정숙. 정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숙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정숙 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때로는 가족보다 이웃이, 친구가 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주변의 작은 관심,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 가셨거나 기억에 남는다면 어떤 부분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